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저였죠. 빤히 쳐다보다가 스스로의 모습에 한심함을 느껴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여자가 유진이 하나밖에 없냐 하고 다시 열심히 살려고 의지를 불태우기로 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직장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다녔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한켠에는 콕콕 쑤시고 아렸지만 이제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첫 직장이 운이 좋았던 건지 취업길이 쉽지만은 않더군요. 계속되는 낙방에 풀이 죽은 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제주도에 홀로 놀러가서 마음속 구석에 작은아마 버리지 못하고 있던 유진이를 다 버리고 오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떠나는 제주 여행은 그리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았어요. 잠은 모든 날들을 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로 했고 그냥 두 다리로 열심히 걸어다니며 여행하기로 계획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오래오래 걷다 보면 조금 상념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해놓은 코스대로 부지런히 걸어다녔습니다. 다른 곳에 돈을 최대한 줄이고 먹는 것에만 넉넉하게 썼어요. 그래도 기분 전환하러 간 건데 맛있는 건 좀 챙겨 먹고 싶었습니다. 항상 차를 타고 돌던 곳인데 걸으며 경치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정말 마음이 너무도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의 하룻밤을 자고 갈 때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도 저에겐 신선한 경험이었고 행복한 날들이었죠. 낯선 사람과 인연을 맺어 식사도 같이 하고 어느 정도 동행도 해보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처음으로 호감 가는 여자도 만나게 되었죠.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요. 별다르게 저에게 호감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 그저 외모가 닮았고 분위기가 닮아서 그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그녀는 내일 섭지코지를 지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마침 바람이 따뜻했던 날이었기에 저도 그녀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냥 같이 가고 싶었던 거죠. 무슨 이유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쉬움 하나까지 지우자고 날아온 제주도였지만 막상 제주도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닮은 여자에게 집착을 하고 나니 제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만 동행하자 하며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더군요. 그런데 그녀가 이끌고 간 섭지코지에서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만 동행하자 하며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더군요. 그런데 그녀가 이끌고 간 섭지코지에서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 경치를 만끽하며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날이 좋다 보니 사람들도 많지만 저 멀리 평평한 곳에 휠체어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있는 여인과 휠체어를 끌어주는 남자 둘이 보였습니다. 별로 시선이 가진 않았던지라 신경 안 쓰고 저희는 저희대로 즐기고 있었는데 절벽과도 같은 절경을 지나 걸어 내려갈 때쯤 휠체어를 지나쳐 가는데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휙 돌려 휠체어를 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인지 옆에 두 남자에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며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팔다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그녀를 닮은 여자를 따라 동행을 해왔는데 실제 그녀를 만나게 되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당장에 휠체어를 탄 그녀를 따라가 그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녀를 내려보았죠. 근데 그녀는 앞에 있는 저를 못 본 척하며 무시하더군요. 오히려 옆에 있던 두 남자가 당신 뭐냐면서 제지를 하려 들었고 저는 절규를 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래야만 했어? 지금 너 이게 꼴이 뭐야?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러고 있어 진짜? 왜? 제 목소리가 들리자 화들짝 놀란 전 여친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제지하던 남자들도 제 양팔을 놓더니 그녀의 양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앞에 고개를 숙이더니 나지막히 말하더군요. 유진아, 끝났어. 이제 다 말하자. 이렇게 만난 거 봐봐. 이제 어떻게 더 피할 수 있겠어? 저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뭐가 끝났다는 건지, 왜 피하고 있었던 것인지 당장이라도 너무 궁금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만 참고 인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그녀가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오빠, 왜 여기까지 왔어? 난 이제 오빠를 볼 수가 없어. 눈을 잃었거든. 사고였어.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에 길고양이가 나타났고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난간으로 떨어졌지 뭐야. 작은 언덕이었지만 낙하 과정에서 눈을 부딪히는 바람에 그랬어요. 그녀는 눈을 잃고 일부러 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눈 없이 살아갈 자신이 피해를 주는 것이 싫어서 저를 포기한 것이었죠. 마지막 저에게 보냈던 문자 역시 옆에 두 사촌 오빠들이 대신 써준 거였더군요. 두 사촌 오빠들에게는 자신의 내연남이 되어달라고 하고 자신을 양다리, 그 이상 세 다리를 걸친 막장녀로 만들어달라 그랬던 거였죠. 웬만큼 막장이 아니고서야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을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달라 했답니다. 자신이 쓰레기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 저를 떨겨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포기할 수 있게. 저는 주저앉아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어리둥절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전 여친을 닮은 동행녀에게는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두 사촌 오빠들도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떠났고 그렇게 남은 그녀와 저는 그간의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말없이 허리를 굽혀 그녀를 잠시 동안 안아주고 있다가 그녀에게 다시 청혼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니? 이제 나 다 준비됐어. 그동안 미안성 청혼만 해왔었지만 이번엔 달라. 결혼하자 유진아. 사랑해. 불어오는 바람, 말없이 들썩이는 그녀의 어깨.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대답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녀는 지금 저와 와이프가 되어 있답니다. 저희에겐 2살 된 딸아이가 생겼고요. 물론 그녀는 아직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더욱더 마음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우리 딸아이에겐 멋진 엄마,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로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안 보이는 그녀를 위해 뒤에서 든든하게 조력해주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덕이 크지만요.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는 그녀를 위해 평생 장모님이 계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당장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어떻게든 또 헤쳐나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저희 둘이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니까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사뭇 조심스럽기는 했었는데, 뭔가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벅찬 일이네요. 힘든 과정을 겪고 결혼한 저와 아내,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용기를 좀 얻어가고 싶어서 올려보았습니다. 저에게 용기 좀 나눠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